경제적 자유의 꿈, 그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가슴 아픈 영상을 봤는데요. 내용은 한 젊은 분이 자신이 유명한 한 유튜버의 부동산 강의를 500만 원 넘게 주고 들은 후에 그가 했다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가장 낮은 월세 금액, 그러니까 월세 20만 원이 되는 반지하로 당장 옮기고요. 굉장히 절약을 하고 그 모든 돈을 또 모아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삼아서 경매를 통해서 빌라 세 채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주고 지금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이쯤 되면 이렇게 성과도 있고 또 최선의 노력을 또 다 했고 그래서 희망적인 해피엔딩을 기대했는데 영상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집을 세 채를 사고요. 월세를 또 세팅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 결국에는 현타가 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반복을 한다고 해도 절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세 채나 사고 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이제 보니까 현타가 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현타가 오고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요. 그 사람은 원래 지방에 살았었는데 서울로 강남으로 이사를 하고 또 사업도 멋지게 짓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니까 그것은 이 경매 자체의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고 자기 같은 사람의 강연료, 즉 사업소득에 의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였더라.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연애도 못하고 배달음식도 마음껏 사 먹지 못하면서 굉장히 인생 최대의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론은 그런 강연을 너무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된다. 나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약간 씁쓸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저도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고 재테크 크리에이터이고 또 경매를 지금 가르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좀 느끼는 바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계기로 저도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돈이나 뭐 책이나 강연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하나같이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신도 나처럼 따라하면 또는 나한테 배우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인터뷰 요청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난감합니다. 아닌데요? 경제적 자유를 못 이뤘는데요? 저번에도 인터뷰할 때는 파이어족을 목표로 왜 하셨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도 파이어족을 목표로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저 역시 20대에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의를 출근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 뭐 놀러만 다니거나 소비를 해도 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또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 상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의는 어떠신가요? 저는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고 또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임대소득도 만들어 보았고 또 부동산 상승기를 지나올 때는 노동 수익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그 자산 상승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지금 또 유튜브 컨텐츠로 또 강연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 기술이나 노하우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럼 저는 경제적 자유를 지금 얻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는 이거에 대한 목표를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 삶의 목표 자체가 경제적 자유와는 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경제적 자유를 이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난감하고요. 파이어족 뭐 이런 질문들에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파이어족을 꿈꿔본 적이 없고요. 아직도 경제 자유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놓으면 그 질문을 한 상대방은 좀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는데요. 냉철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부동산 투자만으로 경제 자유를 얻는다.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자체만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빠른 매매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계속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 필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초단타로 매매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뭔가 시간적이나 상황적인 조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상황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상승기에 있다거나 아니면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대출이 잘 나오거나 세금이 좀 혜택이 있다거나 말이죠. 여러 가지 나의 능력을 벗어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두 다 좀 합쳐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계속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끝없이 종잣돈이 될 만한 양의 수입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수익이 월급 갖고는 부족한 거죠. 적어도 몇천만 원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높은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어떤 사업을 갖고 있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그럼 투자만 해서 돈을 벌지 왜 계속 강연을 하고 왜 이러지? 왜냐하면 종잣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매매가 묶여있기 때문에 매매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많은 뭐 스마트 스토어든 어떤 사업 분야든 자신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버는 수익 외에 그것을 또 이렇게 강의로 만들고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상품으로 또 판매를 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유튜버 분이 말씀하신 부동산만 잘한 걸로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된 건 아닌 것이 분명하구나. 사업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나는 지금 부동산만 하려니까 사업소득이 없이 하려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상태에서 오히려 상황이 더 명료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오히려 희망이 좀 없어지고 실망을 느끼는 상태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 이커머스 사업, 뭐 주식, 코인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진짜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에 진짜 돈을 쉽게 버는 게 있을까요? 정말 이분은 굉장히 어떤 방법을 알아내서 또 되게 우연히 너무 쉽게 돈을 벌었다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떨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와, 이거는 되게 쉽게 돈을 벌었다. 이런 경우도 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 방법이 계속 지속된다면 굳이 그거 누구한테 말을 할까요? 알려주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나 혼자 독점하면서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블루오션처럼 만드는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가 생기자마자 바로 그걸 포장을 해서 상품화해서 다시 팔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빡세거나 힘들거나 그죠? 또는 그때 운이 좋고 너무 또 뭔가 상황이 잘 들어맞았거나 그래서 이게 계속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빨리 포장을 해서 빨리 상품화 시켜서 추가 수익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월급을 받고 계시는 일반 직장인들은 그 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고 수익 실현이 되는 그 기간이 부동산 같은 경우 상당히 그래도 몇 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불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목표 자체를 아예 경제 자유라고 뒀다면 당연히 실망하게 될 거라고 봐요. 문제는 유튜브나 여러 곳에서 지금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그것도 되게 작은 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막 수억을 벌었다 막 이렇게 또는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지금 나는 막 놀러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어그로를 끄는 컨텐츠 가난파리라고 진짜 표현하고 싶은데요. 가난파리의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은 희망 고문이 그득한 뭔가 꿈의 이야기가 그득한 내용의 마케팅 그런 컨텐츠와 강연 소개가 너무 많아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엄청난 자신이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만 하면 누구나 반복하며 금세 종잣돈 몇천이 막 수억 원이 금방 되면서 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수강한 사람들은 실망을 하거나 또는 그 안에 장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라고 할지라도 성공 못한 것은 99%가 실패를 하는 상황이라도 그러면 이제 1%가 특이한 건데도 불구하고 너가 노력을 부족했기 때문에 너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방어 조치를 해놨을 수도 있겠죠. 자주 하는 방법이잖아요. 대부분은 사실보다 너무 부풀려져 있고 또 일부는 거짓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그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특히 부동산에서 경매 같은 경우는 하나를 낙찰받고 명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만약 내가 운이 좋아서 사자마자 매도를 통해서 돈을 바로 벌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진짜 상황이 잘 맞고 운이 좋아서 된 것이지 이게 순수하게 그 사람 실력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행동들을 뭐 10번을 했거나 뭐 5년 동안 여러 상황에서 겪었는데도 그 정도의 뭐 성공률을 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라고 그제서야 말할 수 있지만 섣불리 이렇게 뭐 조금 해가지고 또 짧은 시간 어떤 시기가 좋아서 딱 잘 타가지고 말을 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는 사람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또 듣는 분들도 가려서 듣고 또 선별을 해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떳떳하느냐. 뭐, 너도 책 쓰고 강연하고 있는데, 뭐, 너는 진짜 뭐, 과장 안 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말을 하다가 혹시나 희망 고문 같은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들었고요. 하지만 뭔가 고의로 일부러 마케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삼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뭐 제가 착해서 선의의 이게 아니라 우선 성격 자체가 좀 소심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결국엔 저를 그 말을 믿고 선택을 했다면 제가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큰 희망을 갖고 경매 과정에 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이거를 빨리 깨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에 대한 원망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선은 그분 자체도 스스로 자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내가 여기랑 안 맞나?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모질라서 그렇구나. 내가 노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자책을 할까봐 이미 이 세상이 우리를 다 자책하게끔 만든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런 푸시를 가해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게 또 사실도 아니고요. 물론 굉장히 큰 성과를 내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차라리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확실한 내용들 있잖아요. 정확한 내용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수십 채의 다주택자가 되라는 이야기보다는 내 집 마련 한 채 경매로 할 수 있다. 소액으로는 빌라를 사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제가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그 초보자 입장에서도 할 만한 내용들은 그것을 부풀리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동기부여의 말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 안에서 뭔가 희망 고문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들지만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은 수강생분들이 힘든 것을 각오하고 시작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성과가 더뎠을 때도 그것이 본인의 무능력함이 절대 아니라는 계속하면 확률이 높아져서 거기서 결국에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가지를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제 새로운 어떤 도전을 시작하신다면 경제적 자유의 꿈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성장 자체, 그 과정 속에서의 성장에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목표가 필요해 하신다면 경제적 자유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하시다 보면 다른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라는 것 자체가 우선 사회적으로 만든 목표, 타인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목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진짜 나의 삶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생각하면 제가 20대에 그런 것처럼 뭔가 일을 안 하면서 그리고 막 여행 다니고 바닷가에 누워있고 놀고 또 막 쓰고 이런 장면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가요? 제가 20대 초반에 책을 읽고 롤모델로 삼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게 만들었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조차도 제가 지금 그분 인스타 유튜브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와, 연세가 있음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경제 자유를 저 사람은 이뤘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진짜, 평범한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 그렇지 않나요? 놀고만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도 놀 줄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나 돈이 있어도 놀지를 못하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잘 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들은 놀지 않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 자,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자유라고 했을 때 떠올리던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요? 인스타그램 키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자산 설계사라는 키워드만 그 태그만 검색을 해봐도 노는 사진, 명품 뭐 소비한 내용의 사진, 또 파티 사진들로 그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유롭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 것처럼 막 놀고 있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 모두 아시죠? 예, 그런 거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얻는 것, 과정에서 얻은 것, 성장하는 것의 기쁨을 느끼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나중에 결과로 큰 성과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내가 뭔가 노력을 했고 또 알게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스스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요. 특히 이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하신 사회초년생 분들 또는 종잣돈을 지금 만드시는 단계의 과정에 있으신 분들, 뭐 이제 투자를 막 재테크 공부나 부동산 공부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시기가 원래 가장 더디고 느리고 인내가 가장 필요하고 힘든 시간이라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가장 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더 마음을 붙들고 착실히 하루하루의 성장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는 진짜 별 차이도 없고 똑같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또 이제 이게 1년이 지나면 뒤돌아봤을 때 와, 그래도 꽤 돈이 많이 모였는데, 그리고 또 내가 많이 좀 성장한 것 같은데, 성숙해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에 대한 투자는 중요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준의 지출액이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요. 하지만 어떤 것을 배울 때 내는 그 지출액이 내가 내 수입 대비 너무 큰 액수를 차지한다거나 우선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서비스나 재화는 결국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가격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죠. 지금 샤넬 백이 뭐 1,000만 원 이러는데 뭐 그 백의 뭐 생산 원가나 뭐 광고료, 가죽의 질 이런 걸로 따지면 그 가격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외의 가치를 또 인정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분이 결제했다는 그 500만 원 이상의 돈은 그 강연 자체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기보다는 그 상품을 그렇게 팔 수 있도록 또 마케팅하고 그렇게 어필해서 그게 이제 수용이 됐다는 거니까요. 그 판매자의 능력인 것이죠. 강의 내용은 뭐 제가 모르니까 뭐 이거 비싸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런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대로 자신을 일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갖고 있는 실제 능력보다 훨씬 더 포장을 잘하고 마케팅만 굉장히 더 잘해서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고 특히 지금 같은 온라인 세상에서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물론 결국에 부풀어진 실력이나 누군가를 만약 속였다면 그것은 결국엔 탄로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나를 과장해서 이렇게 해서 막 마케팅해라 이런 것을 배워보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내가 가진 것 정도는 그래도 정확히 어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마케팅하고 있고 팔고 있고 상품화시키는 사람들을 보고 또 배울 점은 또 배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강연비, 투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외 구매 대행을 교육도 하시고 쇼핑몰도 운영하시고 하시는 투트랙 대표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비용이 들여가지고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큰 돈을 지불하게 되면 이를 회수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심리적 압박도 커지더라. 그래서 조바심이 더 커지니까요. 예, 힘들다. 다른 과정도 진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초기 투입비 아닙니까? 그죠? 경매만 봐도 10만 원 미만으로 수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막 몇백만 원 되게 비싼 고가의 과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금액만 보고 싸니까 좋다,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비싸니까 바가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 들어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선은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볼 때 그럼 냉철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려진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닌지 커리큘럼을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기대되는 그 결과치에 대해서도 좀 냉철하게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다른 곳이랑 비교하고 금액도 물론 비교해 보면서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은 내가 현재 상태에서 지금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택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경매를 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매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매를 시작할 때는요, 10번 입찰을 하면 한 번 정도 낙찰은 된다. 그러니까 10% 정도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 덕분에 제가 10번까지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8번째 낙찰을 받았는데요. 돌아보면은 그 문장 하나가 되게 감사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의 3개월 평균 낙찰 평균을 찾아보면요, 지금 경쟁률이 6대1이 안 돼요. 예, 6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저 때는 정말 기본이 뭐 열 몇 명 막 이랬는데 낙찰가율도 지금 8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70 몇 %인 상황이고 경쟁률도 이렇게 낮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그 10번 하면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한 6, 7번이면 한 번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그래서 더 해볼 만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진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낙찰까지 쭉 수고한 것을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시간당 내가 얻은 수익을 아마 나눠보면은 첫 번째 낙찰권은 무조건 최저 시급이 안 될 거예요. 미쳤지 내가. 딴 데서 알바하면 내가 이것보다 돈 더 벌었겠다. 내가 지금 이 투입한 시간과의 결과물을 비교하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가 시간과 바꿔서 일당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 기간 동안 내가 어찌됐건 실력이 쌓였고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결과치를 제 시간 투입비로 나눴을 때 그 가격이 결국에는 점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힘들다. 그리고 최저시급도 처음에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각오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점이고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이 항상 변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회로보다는 절망회로를 좀 돌리시면서 보수적으로 길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이제 저자이고 또 수업을 이끌어가는 강사로서 제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 쓰는 글 하나하나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뱉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러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과정은 늘 고되고 느리고 힘든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고 막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보단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 격려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와, 이 지루하고 힘든 거를 그래도 했네. 대단하다. 예, 이렇게 말이죠. 그냥 그런 오늘도 뭔가 이룬 것 없이 좀 보내버린 하루인 것 같아도 또 한참 돌아서 보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경험을 했고 또 성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든 어떤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계시든지 그 경험을 진짜 응원 보내드리고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끝까지 가보자 라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도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